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자, 101쪽에 이제는 그 바이어스 편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한번 나왔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영무사 쪽에서는 당연히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우리 쪽도 점점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 자,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접근해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가 이제 선택 바이어스, 선택 편견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정보 바이어스. 그 다음에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교란 변수, 교란 편견, 혼란 편견, 이거 하겠습니다. 자, 선택 바이어스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돌릴 때 모집단을 다 조사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 중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단 말이에요. 표본을 뽑는데 이 표본의 역할은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쟤를 못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바이어스가 나타나는 걸 우리 선택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정보 바이어스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표본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한테 제가 설문지 돌리잖아요. 그 설문지 돌릴 때,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진짜 성심성의껏 설문지를 답한 적 있다, 없다? 없지. 장난으로 하잖아. 막 지그재그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편견이 생기면 이거를 정보 편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란 편견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결국 여러분들 요 둘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 어떤 게 선택 편견에 속하고 어떤 게 정보 편견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개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떤 상황을 쭉 설명해. 이거는 무슨 편견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뜻풀이 쪽으로 지금 슬슬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어느 편견에 속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어떤 연구에서 이런 편견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 연구사 문제고, 지금 나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뜻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편견에 속하느냐 이런 정도로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선택 편견입니다. 자, 선택 편견은 자, 보이시죠?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나타나는 편견을 우리 선택 편견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운 것만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버크슨 바이어스요. 자, 버크슨 바이어스는 이건 웬만하면 이름 기억하시더라고요. 좀 단어가 어려서 그런지. 이거는 이제 병원, 이제 환자들 쪽으로 연구할 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래서, 이왕 내가 연구하는 거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을 내가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잘 부탁을 해서 거기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중환자만 오게 되잖아. 결국 나는 중환자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버크슨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 동네의원에서 있어. 그럼 동네의원에 가벼운 환자만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버크슨 바이어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차등을 둬야 돼. 큰 병원, 또 중간병원, 또 그 다음에 동네병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면 버크슨 바이어스가 없어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줄 쳐볼게요.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 특정 병원에만 한정해서 뽑을 때 해당 병원의 특성에 따라 더 중한 대상이 병원으로 내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덜 중한 사람이 내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살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살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자살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자살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살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진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 책에서는 그 심한 병, 그러니까 약간 치사율이 높은 병은요, 치사율이 높다는 거는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병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 이상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한번 줄은 칠게요. 연구 시 병이 심한 사람은 죽고 심하지 않은 사람만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그 대상으로 하는 단면 또 후양적 코호트에서 흔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추적 관찰 탈락 바이어스 말 그대로
어디서 일어나요? 코호트 연구에서 일어나겠지. 그래서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발적 참여자 바이어스도 이것도 그 연구사에서는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장에 다니는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건강 검진을 해준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받을까요? 내가 좀 병이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 받을까요? 둘 다? 아니야. 둘 중에